구독, 좋아요. 자, 그리고 이재명 과거 성남시장 시절에 발언 분명히 들으셨죠. 본인 입으로 대통령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다,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데 법원이 미리 머리를 숙여버렸습니다. 관련 내용 저희 김진기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초반부터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반대로 그동안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 행사에서 좀 막혀있던 그런 법안들, 그걸 막 통과시키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검사징계법이요, 특검법 쫙 줄줄이 통과시키고, 오늘은 대통령 재판 중지법,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겠다, 바로 이걸 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죠. 네, 뭐 주말부터 전해졌던 소식인데요. 이제 오는 12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현직 대통령에 한해서 재판을 일체 다 중지하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12일에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건 이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민변 출신이에요. 앞서 국회에서 대표 발의를 했고 정청래 등이 장악한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 소위 그리고 전체 회의를 다 거쳐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12일에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를 만나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처리할 거라고 하는 그 방침, 그 기류를 전했고요. 민주당은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이 형사법 개정안 처리하겠다고 밝혀왔잖아요. 예, 그랬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대통령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하는 것이 주된 내용인데, 이게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근데 이 소추라고 하는 요 단어를 놓고 해석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 소추의 범위를 공소제기에 한정해서 볼지 아니면 공소제기부터 판결 확정까지 볼지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 이제 저마다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서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좀 풍부한 그 내용을 담아갖고 기사를 쓴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년 때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도 대법원에서 성완종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받은 걸로 기소가 돼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예. 그때 민주당과 그리고 지금 MBC 그때 틀면 나오는 예. 뭐 헌법학자들이 국민일보 같은 뭐 이런 이 매체에 설문조사에 응해가지고 10명의 헌법학자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가. 근데 그들이 지금은 이런 방구도 안 하거나 손바닥 뒤집듯이 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또 그 후속 보도가 최근에 있었더라고요. 예. 어쨌든 그거를 놓고 그렇게 지금 이 민주당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또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아예 위인설법처럼 법을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뭐 민주당은 대법관도 증언하는 그 법 또 뭐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 나가가지고 내가 말이지 아침에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원내 부대표단 다 만나서 원칙대로 가자고 했어. 법사위는 11일 오전 11시로 열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고 보좌관한테 말하고 왔어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원래 이 대법관 증언하는 거, 그러니까 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그 대법관들이 이재명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하고 나서 대법관은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이 전방위적으로 이 대법원 압박, 사법부 압박 나서지 않았습니까? 그걸 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속도 조절하는 것처럼 여론 눈치 보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에는 오늘 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우리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재명 재판 다 올스톱 시키는 그 법과 함께 그냥 처리를 그냥 해버릴란다라는 예. 식으로 또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상법 개정안, 그 다음에 뭐 윤석열 정부 시절에 거부권을 맡겼던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이런 것도 다 처리하겠다고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밀렸던, 자신들이 어떤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던 그런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막 파상 공세 형식으로 좀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죠. 국민의힘도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오늘 긴급 의총 열었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들 나왔나요? 이 민주당에 맞서기 위한 의원총회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잘 아시다시피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당 쇄신안이라고 하면서 한 5개 예, 정도 예. 내놓은 게 있는데요. 그 안건을 놓고 그리고 이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놓고 의원들 저마다 갑론을박을 벌인 건데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좀 깝깝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게 당권 싸움이라 그럴까요? 이런 거에 지금 계속해서 가면서 이 내부를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지금 이렇게 경쟁하는 이 내부 경쟁만 점점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게 뭐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 출입하는 기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대동소이한 반응이에요. 뭐냐면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변호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 한 명으로 예. 하마평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야당이든 국민의힘의 반응이 너무나도 시원찮은 게 아니라 그냥 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공식 논평이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었어요. 아니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열심히 하고 저희 펠마이크도 그렇게 열심히 기사를 썼는데 어떻게 논평이 하나도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참석하니 많이 하는 것 같고 관련된 논평 한 건 나온 게 전부였고 대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현안 관련 논평을 국민의힘에서 하루에 한 10건 정도로 쏟아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가 사실상 공백 상태, 그러니까 리더십이 부재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너무나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런 그 이재명 민주당으로부터의 그런 파상 공세에 대응하는 그런 거가 지금 사실상 올스톱돼 있다. 그냥 지금 몇몇 개별 의원들이 각계 전투식으로 공격에 나서는 여론전에 나서는 입장문을 내면서 언론 보도가 나게끔 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국민의힘은요, 오늘 오전부터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해서 계속해서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전날 내놓은 그 당 쇄신 방안을 놓고 다툼만 벌인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셈법 분주한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낸 그 당 쇄신안이 뭐냐면요. 일단 요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그리고 정권 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에 빠져 있다. 매년 지방선거 이거 이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나 물러나도 좋아. 근데 그 이후에도 그러면 또 당 밖에 누구 데리고 와갖고 비대위 맡길 거야? 그래서 그 비대위로 갈 거야?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 결국에는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러야지 되는 거다. 선거 준비도 하고 그래야 이제 보수 재건도 되고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그 당면 목표가 될 거다. 그러면서 9월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뭐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정했었는데 그거 무효화하는 것부터 해서 또 김문수를 한덕수로 바꾸려고 했었던 대선 후보 교체 그 진상 규명하는 거, 뭐 이건 뭐 당무 우선권까지 발동해서 내가 탈탈 털어보겠다 등등 뭐 한 5개 정도의 이 정치 개혁안을 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이 기사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이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과 절연하겠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어쨌든 사법적 판단이 다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옳다 그르다 하면서 막 편들거나 뭐거나 하면 이거 윤리위 회부하겠다.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하겠다. 그리고 김문수를 교체하려고 했던 친윤 세력들도 이거 발본색원해서 진상규명하겠다. 뭐 이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난상 토론이 국민의힘 의총에서도 열려서요. 친윤계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나라. 방빼 이런 거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요. 예. 그리고 뭐 3선부터 해서 뭐 4선, 5선에 이런 이 선수별 모임에서도 전당대회 개최 시점 그리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에 대해서도 입장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 친윤계 의원들부터 친윤 세력부터 해가지고 다 김용태도 물러나라. 왜 권성동도 물러난다고 했는데 왜 너는 안 물러나냐? 비대위원장도 물러나. 다 물러나.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냈다.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5대 개혁안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그 첫 번째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여기에서부터 이제 의견이 팽팽히 대립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친윤계뿐만이 아니라요. 친한계에서도 좀 미묘해요. 이 김용태가 왜 지금 저런
5대 안건을 내놓은 것이지 이게 지금 우리에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이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다들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서로 탓하면서 저마다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시킬 테니까 앞으로 3년간 탄핵의 찬반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하면 그걸 해당 행위로 하겠다고? 이 친한계는 이걸 원하지 않죠. 왜? 예. 탄핵도 비상계엄 잘못된 거고 탄핵은 뭐 국회에서의 탄핵 수준이 오른 거다. 지금 이런 그 예. 한동훈 대표부터 해갖고 그 의견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더 크게 키울 생각인 거예요. 친한계 입장에서는. 예. 근데 이거를 공개석상에서 거론하지 말라고? 이 국민의힘의 노선은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하는 뭐 이런 거가 국민의힘의 노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동훈 쪽에서는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를 공개석상에서 논하면 뭐 윤리위로 해부하겠다고? 김용태 네가 뭔데? 지금 한동훈 쪽에서는 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비대위원장 임기를 연장시킨 다음에 9월 전당대회에 김문수가 당대표로 출마하게끔 준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의구심을 또 품고 있어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한테 판을 깔아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이 얘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또 한동훈 측에 있는 또 박상수 변호사 같은 사람이 오늘 방송에 나가서 또 저렇게 김문수만 이득되는 거 아니야? 내놓은 5개가 안건이 다 김문수한테 이득인 것 같은데 묘하게 김문수가 9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게끔 이 판 깔아주는 거 준비하게끔 그렇게 지금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나?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 친윤이라고 하는 옛 친윤, 당 주류인 옛 친윤이든 뭐 친한이든 지금 다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의도를 놓고 저마다 계산기만 두들기면서 내탁 공방하고 김용태 물러나라 마라 지금 뭐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뭐 댓글창에서 양뚱님 후원 감사드리겠고요. 아까 잠깐 김진 기자가 얘기했던 6월 18일 그 파기환송 심의 갔다가 이렇게 무기한 연기해버린 거는 저희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네. 지금 뭐 친윤이든 친한이든 서로 막 계산기 두드리면서 싸우는 사이에 중요한 건 이 당을 그렇다면 국힘의 그립을 누가 잡고 개혁을 할 것이냐 이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댓글창에서도 많이 말씀하고 계신데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좀 확실하게 잡고 개혁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실제로 김문수 캠프 안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그러면 확실하게 개혁을 할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국민의힘은요 16일에 원내대표 경선이 있어요. 예, 네, 원내대표 그러니까 합니다. 예. 지금 뭐 친윤이 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친윤이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용태 측에 제가 취재를 해서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의총이 열리면 몇몇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그 안을 그래도 우리가 최대한 국민 여론 봐가면서 하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면서 좀 이렇게 편들어주는 것 같은 뭐 분들이 최영두 몇 번- 의원이나 조은희 의원 등등이 뭐 이렇게 몇 명이 있대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면은 이 의원총회가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좌우하는 예. 그 집단 그 체제인데 결국에는 거기서 가장 국민의힘의 머릿수가 많은 게 어디죠? 친윤계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친윤이 또 친윤이지만 예. PK잖아요. PK. 경상도 쪽에 그 음.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수가 좀 되는 그런 의원들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대요. 음. 의원총회에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는데요. 예. 그러다가 저녁에 밤에 김용태 비대위원장한테 연락 와가지고 자네 말이 옳네. 자네 생각이 난 틀리지 않은 것 같네. 또 이런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쪽 저쪽에서 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거고 어허.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가다부터 얘기 안 하고 대부분의 이 머릿수를 점하고 있는 이 국민의힘의 이 전통적인 그 텃밭이라고 하는 그 최다 의원들 예. TK하고 PK 네, 쪽에서 그 의원들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어떻게 몰아가느냐로 이 어떻게 보면 이 체제가 방향이 가늠이 된다라고 볼 것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누가 그러면 이끌 것이냐 이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기존에 이 국민의힘에서 목소리가 컸던 그 주류 세력에서는 16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서 이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 원내대표가 이제 권한대행까지도 겸하는 요 체제로 당을 재정비하는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오후 늦게 김용태 측에서 그러면 내 거취 그리고 차기 지도부 체제를 놓고 그냥 전당원 투표를 다시 돌리자. 전당원 투표로 여론조사 돌려서 가부를 그냥 결정하자. 여기서 의총에서 결정 안 되면 다들 예. 입 다물고 있고 그냥 저마다 이러고 있을 거면 그냥 전당원 투표로 돌리자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태 측에서는 내가 내놓은 개혁안을 받아들여져서 뭐 비대위원장 임기가 좀 더 연장되면 또 할 뜻이 있지만 지금 어느 측에서도 지금 이걸 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흔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하겠다. 이거 예.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안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16일에 원내대표 경선에서 원내대표가 누가 원내대표로 되냐가 가는 가장 거죠. 중요한데 그렇죠? 원내대표 지금 얘기 제가 좀 또 물어보니까 지금 뭐 나경원 의원도 지금 원내대표 얘기가 지금 살살 나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럼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과거에도 이제 뭐 이미 원내대표를 하기도 했고 당의 중진이기 때문에 나경원 이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한 번에 모든 게 좀 정리가 되면서 다 자연스럽게 전당대회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판도 짜지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이제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해가지고 그림을 예. 주고 갈 겁니다. 예. 원내 그 지도부부터 그 원내 지도부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뭐 정치권에 알려진 것이지만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나경원 안철수를 두루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원내대표에 뭐 나경원 얘기도 나오고 등등 몇 명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김문수 후보가 그렇다면 당권 도전에도 뜻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보도가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할 것인데 예. 지금 일단은 봐야죠. 지금 누가 이제 나와서 당권을 줄 거냐. 그래야지 이제 말 그대로 이재명 민주당을 향한 전열 재정비 해가지고 예. 막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단 김문수 후보는 제가 알기로 당권 도전에 대한 뜻은 없대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뭐 주변에서 말이 많은 거예요, 예. 항상. 뭐 쓰레기장에서 나보고 살라는 얘기냐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표현을 근데 쓰시더라고요. 예. 뭐 김문수 후보가 그랬잖아요. 그 해단식에서 저를 아끼는 분들이라면 당 대표 김문수 하면 안 된다. 쓰레기통에 예. 들어가라는 거냐 이런 말 되게 세게 했는데 그거 왜 그런 거냐면 김문수 후보를 이번 대선 때 가까이서 수행했던 한 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김문수 후보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보수 유튜브 하다가 예.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뭐 경산호 위원장하고 장관하고 이러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대선 후보가 된 거잖아요. 당 내부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당 내부가 어떻게 그러니까 당의 성격이 자기가 현직 의원이었을 시절하고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사실은 잘 몰랐대요. 그러니까 장관하고 경산노 위원장 하던 시절 윤석열 정부에서 일을 하던 시절에는 잘 몰랐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이냐면 수도권 정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수도권에서 다 몰살되는 정당이에요. 예. 근데 김문수는 어디서 당선됐죠? 지역구가 어디였죠? 원래 부천 소사였습니다. 지금 거기가 누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경기 남부 그다음에 서울 서남부 거기는 다 민주당이에요. 예. 그리고 은평구나 이런 그 서울 서북부 예전에 뭐 이재호도 있고 했었지만 거기도 다 예. 이제 민주당이거든요. 예. 3선 4선 다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김문수가 현역 의원이었을 때의 보수 정당하고 지금 보수 정당은 정말 다르다. 그걸 이제 김문수 후보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번에 선거 유세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서울이 분위기가 더 좋지 경기 남부는 그냥 다 지금 버려진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0명 모이나? 그러니까 막 선거 유세 가는데 너무 썰렁하고 예. 뭐 최소한의 어떤 이 당원 동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선거 유세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심지어 막 도와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협위원장들이 되게 소극적인 그 당협들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예. 김문수 후보가 지난 이제 3년 그리고 그 이전 한 5년 6년 7년 동안 자기가 원외였기 때문에 몰랐는데 이번에 대선 후보로 선거 뛰면서 와 국민의힘이 정말 지금 포싹 무너져 있구나. 시스템에 대한 지적을 그 회단식에서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제일 밑에 있는 조직원과 국회의원까지 연결고리가 하나도 없다. 다 무너졌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민주주의라냐. 그러면서 아주 신랄하게 그래가지고 비판하시더라고요. 한덕수로의 강제 교체도 당했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실 친 김문수도 아닌데 어쨌든 수행하면서 좀 가까이 봤던 건데 그분이 이제 오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당권을 김문수가 잡으면 한덕수로의 강제 교체를 당하기도 했고 그걸 또 누가 하려고 했었는지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것부터 해서 선거 유세를 자기가 다니면서 이 당이 이제는 뭐 관악구든 경기 부천이든 뭐 경기 남부 어디든 뭐 은평구든 수도권 어디에서도 이제는 당선될 수가 없는 그런 정당이 됐구나.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번에 절감했기 때문에 정말 싹 갈아엎으려고 할 거다. 이번에 그 한덕수와의 이 단일화에 있어서도
쌍권과 되게 갈등도 벌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되게 그 정말 이 골수에 박힌 어떤 이 생각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표정들을 내가 여러 번 읽었다.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가 당권을 만약에 잡게 된다면 이거 그냥 갈아 엎을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네, 또 예상들을 또 하기는 합니다. 뭐 네. 댓글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된다면 가서 진짜 싹 다 갈아엎은 김문수 후보가 과거에 국민의힘이 훨씬 더 있는 날이죠. 민정당 시절에도 당내 개혁을 굉장히 부르짖었던 어떻게 보면 청년 정치인이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연세가 좀 많고 그리고 선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 베테랑 정치인이 됐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이고 선수도 숫자에 불과할 뿐이니까 개혁을 못하진 않을 거니까 개혁을 할 수 있기를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김진 기자와 함께 자 민주당의 이 파상 공세, 법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그 상황과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맞선다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의총 상황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김진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